사실상 독일도 뭐 우리 지금 성매매 방지를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 존속시켜야 된다,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경우에 여성단체도 뭐 그것도 우리나라 여성단체 중에서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뭐 그 소위 그 성매매자를 갖다 양산하고 그리고 범죄도 더 일어나고 또 마약도 더 많이 먹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그 부작용이 더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매매 특별법을 존속 유지하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독일의 이제 정치가들의 입장이라다 독일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그런 이제 논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인류 역사상 없어본 일이 없다. 인류 역사상 지속적으로 왔던 일이다. 어느 시절이나 어느 시대나 전쟁이나 평화 시대는 항상 있어 왔다. 그렇다면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등록을 시키고 정기 검진을 받고 성병을 확산을 방지하고 또 그 사람들의 개인의 복지를 갖다 선택권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게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에 있어서 후진국가는 뭐 그런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알 필요 없고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도 성매매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그 좀 규정이 좀 더 까다로울 뿐이지 완전히 이제 금지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성매매 방지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도 아시쪽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난 후에 과연 성매매가 줄었느냐? 성매매가 줄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단체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10배 줄었다. 10배 증가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에는 집창촌이라는 어떤 뭐 우리 같은 자갈마당 같은데 부산 같으면 달동네 같은 게 있고 그렇게 서울 같으면 종암동 같은 데가 특별한 지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정돼 가지고 그 사람들 위생시설도 받고 뭐 그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아파트 오피스텔 노래방 각종 이건 또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예, 독일의 경우에 이제 매매를 하는 형식은 아까 이야기한 제일 대표적인 걸 브로텔 집장촌이죠. 그런데 거기는 포주도 있고 또 거기에 식사도 제공하고 잠도 잘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다 해놓은데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한 90% 개별적으로 합니다. 내가 등록을 해놓고 나는 개별적으로 인터넷 같은 데 올려놓고 나랑 어뮤즈먼트를 할 사람, 나랑 즐길 사람을 내한테 오너라. 혹은 네 방에, 내가 너 집에 갈게. 혹은 너 차에 갈게. 혹은 공원에 갈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자유여비 한 90%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등록을 시켜보니까, 등록을 시켰을 때 등록도 많이 안 할 거로 생각했는데, 성매매 종사자의 여성으로 봤을 때 독일의 경우에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60%는 뭐냐? 전부 다 이민자들입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하면은 동구,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비자를 가가지고 보통 관광비자 가면 30일간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석 달 정도로 체류를 할 수가 있는데 석 달 동안 체류한다고 해서 성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리놓고 하고 또 경찰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단속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폭행 사건이 났다든가 수탈을 했다든가 강제로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경찰이 가지 않으냐 그 사람들이 버젓이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60%가 불법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가들 때문에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등록한 사람은 독일 사람도 그리 많지라 하면 한 5% 됩니다. 5% 등록이 돼. 그래서 창궐만 하지
사실은 성매매가 독일의 정책이나 네덜란드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막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보 정당도 보수 정당도 이 법을 더 합법화시키고 더 유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합법화한 주장은 성매매를 갖다 합법화하기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범죄가 더 줄었고 전체 숫자로 봤을 때 더 줄었고 또 그 중간 착취도 없어졌고 또 마약도 거래가 줄었다고 독일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계속 존속시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가가치가 엄청스럽게 돈이 되므로 아까 여기에도 내가 쭉 들며 나왔는데 브레멘이라든가 헬렌스트라세, 도르트문드의 리니언스트라세, 오버바우젠 프라시스트라세, 또 그렇게 대도시는 없는 곳이 다 없으면 지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법을 만들 때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그래도 대부분 우리나라의 성매매 방지법을 찬성하는 그걸 갖다 폐지하고 그걸 합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성매매는 나쁘고 인신매매는 나쁘기 때문에 성매매는 나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러나 이 살고 있는 이 성매매를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를 해야 될 것 아이가 살도록은 해야 될 것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밖에 직업이 없는데 그럼 하지 말면 죽으란 말이에요. 죽는 게 정말 더 자선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value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뭐그것도 중간에 써놨는데 the laws rational stated that sex work should not be considered as immoral anymore. 도덕이 아니다. 그게 비도덕죄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법이 취지가 성매매는 자유권에 속하는 거지 이것이 비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 아니다. 꼭 말하는데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는. 독일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거는 도덕이 아니고 그냥 내가 성노동자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이 몸을 만나가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나오기 전에 제일 천문지 시작한 거는 이제 성소수자들인데 우리 성이라는 건 아까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것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장애인이라든가 또 나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또 정신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할 수가 사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라도 자기가 밥을 사 먹고 싶은데 밥을 사 먹는 것 같이 성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사회복지사에서 국가가 하니까 소셜 워커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되겠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장애인들 만나가지고 장애인들이 내가 자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위를 해줘야 됩니다. 여자가 가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들 그게 내가 의료행위 어쩌면 복지행위지 이것이 무슨 성을 파는 행위고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부작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매매를 함으로써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디스카운트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종류가 길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길가는 거 보면 정말 나도 보기는 봤는데 저 사람들이 과연 뭐 하는 사람들인지 내가 몰랐던 게 여행을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하면서 봤는데 길에 우산 하나를 놓고 그냥 성매매자들이 입는 옷들 있잖아요. 아주 짧은 치마에다가 가슴 많이 파고 또 이래가지고 우산 하나 놓고 걸상가 앉아가지고 이래 있더라고요. 나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랐는데 그건 길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또 브로텔에서 또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이제 사우나라고 하는데 독일 사우나를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독일 사우나는
입장료를 들어가면 완전히 남자고 가족이고 전부 다 벗습니다. 하나도 옷 못 걸칩니다. 그럼 굉장히 성업인 것이 소위 FKK 하는 사우나입니다. 그럼 그것을 전부 다 벗고 들어가서 그것을 사우나를 하고 또 자기 또 맞는 사람끼리 이제 또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특별방에서 그 성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다 남자 다 벗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사우나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우나에 들어갈 때는 뭐 맥주도 주고 이제 들어가는 게 한 60 우리나라 하면 돈 10만 원 되죠. 10만 원까지는 안 되냐 한 60만 원, 1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래 되면 이제 뭐 간단한 음식도 주고 샌드위치하고도 주고 또 맥주도 주고 또 거기에 뭐 사우나도 즐기고 수영도 전부 옷을 입으면 하나도 안 됩니다. 완전히 나체로서 뭐 밤까지 합니다. 밤 1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또 있는가 하면은 또 개별적으로 자기 집에 렌트를 해가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그것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러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업종 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완벽하게 뭐 잘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독일도 이제 부작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착취하기 위한 이제 건달들도 달라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마약을 팔기도 하고 또 미성년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미성년자도 미국에 그 17살 18살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성년자도 독일에 설문을 해보니까 한 8%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경험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달들이 뭐 예를 들면 그 중간에 들어서서 이제 인신매매도 하고 막 많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게 많이 줄었지만 없는 건 전혀 없는 건 그런 범죄들이 있어가지고 신문에도 나기도 하고 경찰에 단속도 들어가고 살인 사건도 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이전보다도 많이 줄었다. 그 전보다도 그 인구 비해서 많이 줄었다.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로 독일의 경우에 그 하이드라의 비공식적인 건데 그게 뭐 통계를 잡을 수 없으니까 공식적으로는 40만이라고 그러는데 비공식적으로는 400만 정도 된다. 그 지금 이야기를 하면 한 그런 게 5% 정도가 지금 이걸 그렇게 그 산업이 얼마겠어요? 400만을 고용하는 비즈니스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기업인들.